자, 오늘 우리가 이제, 1월 달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도 단어를 따로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권하지 않는데, 한 번쯤은, 이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이제 1, 2월 달에, 강의를 넣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요 Word Power Made Easy. 요거는 이제 노먼 루이스라는, 이제 교육학자가 만든 건데, 영어 교육학자가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1960년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보고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어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단어라 그러면은 무조건 좀 억지로 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재미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꼭 연초가 되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내가 일반 영어하고 문학을 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단어를 많이 알면 문장을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문장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단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지 영어 단어하고 한국어 해당하는 1:1 대응을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걸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휘책들을 많이 보고 몇 회독 했느니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서 점수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방향을 바꾼 것이 이 워드 파워 메이드 이지인데, 요거는 이 책에서도 이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단어를 먼저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 담겨 있는 것을 의미를 주제로 해서 그 의미에 맞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어를 소개하고 한 10개 정도씩, 그 다음에 이제 어원하고 어근, 그 다음에 접두사, 접미사 이러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단어뿐만 아니라 내용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어학적 지식이 꽤 있고 또 영어학적 그 지식을 잘 답안으로 서술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익히면 상당히 그 영어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특히 영어학적인 답을 어떻게 서술할지 그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줄 만한 책이니까 이 책을 보시고, 요게 이제 원서고 이제 강의는 원서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이 지금 이제 번역본도 있는데 그 번역본은 보기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지만 또 원서의 맛이 잘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번역본하고 그 책이 있어도 요 원서를 구입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뭐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들을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세션이라고 해서 보통 한 48개인가? 한 50개 가량 세션이 있고, 그래서 그 한 단락을 하나의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단어들을 좀 익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세션 1에서부터 3 정도까지 한번 이제 조금 다뤄볼 텐데, 특히나 이 책의 구성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단어 지금의 자기 어휘 실력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들이 쭉 있는데, 원래 이 책은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어를 쓰지만 우리의 어휘 실력을 늘리는 그런 책이 또 필요한 것처럼, 어른이 됐다고 다 똑같은 어휘 실력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원어민들, 영어 원어민들을 이제 그 어휘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고, 요 문제는 안 풀어보셔도 돼요. 풀어보면 조금 약간 좌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 책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어휘를 좀 늘릴 수 있느냐, 뭐 요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앉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how building your vocabulary will enrich your thinking, increase your self-assurance in speaking and writ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휘를 늘리면 그 어휘를 늘리는 것이 결국은 enrich your thinking, 이렇게 얘기해서 사고력도 훨씬 더 왕성해지고 사고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ncrease your self-assurance in speaking and writ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휘
를 외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하고, 그럼 독해할 때도 훨씬 그 사고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말하고 쓸 때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give you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of yourself,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요거는 책의 앞부분에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되, 우리가 이 어휘 실력을 늘리고 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y it is necessary to recapture the powerful urge to learn,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give you a better understanding of 다음에 why,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유를 알게 되는데 the powerful urge to learn,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는 다들 궁금증이 많다면, 호기심이 많죠. 엄마한테 왜? 엄마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powerful urge to learn이라는 건 그렇게 배우고 싶은 강렬한 어떤 배움의 열망 같은 걸 다시 이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hy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why your age makes little difference.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걸 단어들 못 외운다든가 아니면은 어휘력을 늘리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게 안 그렇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how this book is designed to build a college size vocabulary in 2 to 3 months, 이렇게 얘기해서 이 책의 목적이, 우리가 be designed to는 뭐야? 어떤 의도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앞에서부터 이해하면서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나가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그걸 많이 익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 college size vocabulary, 이 말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어휘를 2달에서 3달 내에 갖출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원어민들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목적이나 아니면은 이 책에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 1부터 3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여기서는 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 이 품성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 4에서 6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그 의료 진료 과목이라든가 병원에 여러 진료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루는데, 그걸 다루기에는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 노먼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어휘책을 어떻게 잘 끌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흥미있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앞부분에서 이 책에서 이제 발음을 자꾸 해보라 그러는데, 발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음성학교하고는 또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phonetic respelling이라 그래서 음성학적으로 이제 발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어들도 또 발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구성을 그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pronunciation system이라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여기 와서 잠깐 한번 좀 찾아봐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파일이 커서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뒷부분으로 가버렸는데, 요 앞에서 좀 있으니까 거기 앞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pronunciation system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할 때는 요걸 먼저 익혀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의 맨 앞부분에 있는데, 여기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거기 보면 Master the Pronunciation System이라고 되어 있어요. Master the Pronunciation System. 이렇게 얘기해서, 발음 체계를 반드시 완전히 숙달해야 된다. Master the Pronunciation System,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saying words aloud and saying them right,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단어들을 가만히 있어요. 요거는 이걸 지워버리고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고, 요거는 이제 딴 거고,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onunciation system인데 saying words
aloud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saying them right 이렇게 얘기해서 소리를 크게 해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have the battle in feeling comfortable and assured with all the new words you are going to learn 이렇게 얘기해서 have the battle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반쯤은 이제 싸움을 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간 셈이다 이 말이고 in feeling comfortable 이 말은 내가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assured with all the new words you are going to learn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배울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여기서 whisper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각 단어마다 pronunciation, respelling 방법에 따라서 거기다 이제 phonetic respelling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심벌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죠? 슈아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음가가 약해지는 경우 그래서 여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Linda spoke to a mother about a different idea she had.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맨 뒤에도 슈하고 그 다음에 mother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phonetic respelling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V자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그런 식으로 해놓죠. 그 다음에 about 이것도 역시 슈하고 different 이렇게 해서 슈하는 다 이렇게 이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절 표시 음절 단락이죠. 그래서 different 이것도 새 음절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또 ideal 이것도 새 음절이니까 ideal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탑바라 그래서 요 언더바가 아니라 단어 철자의 위에 이렇게 발을 그려놨어요. 그거는 E가 아니라 I란 말이에요. 그래서 idea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발음을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학도 배우고 이동걸 선생님한테 음성학도 배우고 음운론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그걸 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런 이제 표현으로 그 뭐 슈아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센트를 명확하게 이해하라. 그래서 액센트가 여기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 나이였고 우리가 이거 뭐 나이였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매니악은 뭐예요? 어디에 막 집착하는 사람이죠. 매니악. 그리고 이고라는 건 뭐 I나 셀프죠. 그러니까 나만이 오로지 훌륭하고 나만 최고라고 자뻑에 빠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거 매니악인데 형용사로 하면 뭐 나이엇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강세가 두 번째가 있고 앞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약하게 소문자로 돼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두 번째 강세고 이게 첫 번째 프라이머리 액센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이였고 발음해 보세요. 이거 뭐 나이였고 이거 뭐 나이였고 이거는 어는 슈하니까 약하게 발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크헬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것도 발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이였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다. 만약에 이거 메이니악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돼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명사고 이거 메이니악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센트만 이야기를 하는데 액센트가 이렇게 두 개 표시가 있을 때 대문자로 돼 있는 것이 제1강세 그 다음에 그 소문자가 2강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발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 altercation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부분은 약하고 altercation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싸운다든가 언쟁을 벌이는 것을 altercation 우리가 말싸움하는 걸 quarrel, argument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altercation 이러면은 그거는 아주 강하게 좀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thropological 이것도 마찬가지죠. anthropological 이렇게 얘기해서 n 이 부분은 제2강세고 그 다음에 large 이게 바로 그 제일 그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anthropologica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nthropological 6개 음이란 말이에요. 6음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anthropo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anthropological은 그걸 이제 전미사를 붙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S 발음은 phonetic 그 리스펠링 할 때 S 발음은 주의해야 된다. 보통은 철자상으로 S는 우리가 이렇게 그 뭐요 히스라고 해서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마찰음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건 see, some, such 이런 경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voice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you will be tempted to buzz 이렇게 얘기했는데 buzz ds 이 말은 z 발음이죠. 유성음으로. 그죠? 이 무성음이 아니라 z 이렇게 그 유성음으로. 그래서 buzz라는 건 그 이야기인데 voice 뭐 이제 여기서 s 발음을 그렇게 유성음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n 다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ind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ons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own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s는 무조건 his 발음이라는 게. 그래서 ambivalence 여기서는 n 다음에 s가 있으면 은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ambivalence. 그래서 s 발음 그런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표기 방법이 affluence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 방법들을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affluence. 그 다음에 opulence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형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고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저 발음하는 체계하고 그 표기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 체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fights 이렇게 얘기했을 때 I 위에는 탑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I 그 다음에 spy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malign 이것도 탑바가 있으니까 malign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ivilize 그죠? 이것도 표기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sever 이게 이제 강세가 있고 sever 그 다음에 lie 그 탑바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G는 그 표현은 다 우리가 쥐어 발음도 있지만 우리가 agile 이러면 G라는 철자 있어도 그 발음이 쥐 발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발음이다 다 이렇게. 그래서 표기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음 발음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cat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자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하고 이렇게 붙여 놓은 그 이름 뭐라 그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문자 A로 써서 ca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발음 체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돼요. 일일이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좀 잘 익혀 놓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좀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그 42페이지 거기서부터 한번 내용들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기 42페이지요. 세션 1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 이제 세션 1. 그래서 세션 1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인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션 1. 여기서는 그래서 한번 여기 우리가 문장들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어휘책을 쓰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every human being is in one way or another unique. 사람마다 다 자기 개성이 있다. 제각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everyone's personality is determined by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어휘책이 아니라 독해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장은 결국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면 되죠. 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리딩 앤 라이팅 부스터 시간에도 강의를 했지만 그때도 문장들을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처리하라 그랬죠. 어? 뒤에서부터 뭐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남아있으면 글을 읽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수동태는 앞에서부터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was killed by one of his coworkers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살해한 범인은 직장 동료다 이러면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앞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everyone's personality is determined by 이 말은 사람마다 다 성격이 제각각인데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라는 거야? A combination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이래서 그렇죠. 우리가 타고난 우리가 nature versus nurture.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학에 보면은 타고난 천성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학습이 중요하냐? nature versus nurture. 아니면 biology versus 그 learning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biology versus environment 이래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genetic factor는 이건 타고난 거고 그 다음에 environmental factor는 환경적 요인이니까 여러 가지 학습 환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let us examine 10 personality types.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MBTI로 어떤 성향을 따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재미있게 인기를 얻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표현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우리가 인성의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one of which might by chance be your very own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which라는 건 선행사가 아까 10개의 인성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 보통 보면 독자 여러분들 이건 내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one of which might by chance be your very own typ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y chance는 항상 이렇게 우연히 보면은 보다 보면 이건 내 이야기인데 내 성격인데 이렇게 나올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0가지를 보는데 that result from the way culture, growth, family, background, and environment interact with heredity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that result from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뒤에서부터 끌고 오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앞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10가지의 그 인성이 있는데 그 인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배경은 이렇게 result from이니까 from은 출처가 나오겠죠. 소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예요? 결국은 각자 살아가는 문화,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 환경, growth, 그 다음에 family background, 집안의 어떤 내력, 집안 내력, family background, 그 다음에 environment,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환경, 살아온 환경이 heredity라는 건 뭐야? 아까 genetic factor죠. nature죠. 그렇죠? 자기가 타고난 천성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and of course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We begin not with the words but with the idea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we는 작가인 이제 노먼 루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 시작을 할 때 단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살펴보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봤던 다른 어휘책하고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어휘책은 무조건 ABC 순서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앞에다 단어를 해주고 단어의 설명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인성을 다룬다 그러면 인성 중에서 별의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그 표현은 왜 생겨났나? 그리고 그 표현을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퀴즈가 있어야지 우리가 재밌게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es, no question이 있고, 그러니까 맞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yes냐 아니냐 이게 있고 또 true, false도 있어요. true, false도 있고 same, opposite도 있어요. 이거 동의어냐, 반대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하나하나 해보면 영어 공부, 특히 단어 공부가 지금까지는 억지로 해야 되는 공부처럼 느껴졌는데 단어 공부가 굉장히 재밌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부분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뭐 앞에 조금 이제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들어갔고요. 자, 그럼 자기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거기 한번 봅시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영어로 돼 있는 원서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뭐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와 있는 표현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재미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크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같이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0개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이 책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아이디어 중에 첫 번째는 뭐야? Me first. 이 말은 결국은 좀 이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 거 먼저 챙기는 그런 타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e first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me first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딴 거보다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이렇다라는 거죠. me first 이렇게 얘기해서 your attitude to life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딴 거 없이 그냥 간단하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막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every decision you make is based on the answer to one question. 이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밑바탕에는 오로지 한 가지 질문밖에 없다. 나한테 뭐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나한테 뭐가 이득이야? 이런 사람은 에고이스트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고이스트.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The height of conceit. The height of conceit. 따라해보세요. The height of conceit. The height of conceit. 이 말은 뭐예요? 하이시라는 거는 그 높이나 얼마나 그게 가득 차 있느냐 이 말이고 conceit. 이 말은 자기 잘난 거죠. 자뻑하는 거예요. The height of conceit. 이래서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 뭐 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식의 물론 그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사람은 아까하고 좀 다르게 이고티스트예요. 이고이스트는 자기 욕심. 그러니까 내 거 챙기기. 이고티스트는 세상의 중심은 나. 이건 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꼭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고티스트.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보시면 재밌게 좀 읽어볼 수 있는데 뭐 여기서 한두 가지만 좀 볼까요? 여기 보면 you are boastful to the point of being obnoxious. 이 말은 뭐예요? you are boastful to the point of being obnoxious. 이 말은 자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남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릴 때까지 그 수준까지. obnoxious는 뭐예요? 불쾌하고 막 혐오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역겹고 이럴 때 obnoxious. He is obnoxious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ou are boastful to the point of는 심지어 이런 정도까지 to the point of. 그래서 그런 정도로 될 때 에고티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도 좀 잘 익혀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 You are boastful to the point of being obnoxious. 그래서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남들이 꼴불견이라고 할 정도. 그런 정도. 그 다음에 you have only one string to your conversational violin.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namely yourself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메타포를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올린이라 그러면
현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4개, 5개 되나요? 뭐 확실치는 않은데 바이올린은 잘 모르니까 5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5개의 현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에고티스트는 현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오로지 남의 이야기를 하는 현은 없고 내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only one string. string은 뭐예요? 그 현, 끈, 아니면 줄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your conversational violin 이 말은 마치 대화하는 것을 바이올린에 비유하자면 your conversational violin, 그게 이제 yourself가 된다는 거예요. only one string, 그게 yourself고, 그 다음에 on it, it은 on the string이죠. on the string. 그 현을 가지고서 you play a number of monotonous variations. 이것도 우리가 액센트를 강하게 하면 monotonous. 두 번째 음절이 강조했죠. 따라해보세요. monotonous. 그럼 monotonous variations는 뭐예요? monotonous variations 하면 monotonous는 하나죠. monos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tonous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단조로운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스트링은 하나밖에 없고 베리에이션은 여러 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친구 중에 보면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는데 이제 스토리가 좀 달라질 뿐이지 항상 주제는 똑같이 모노토너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what you think, 내 생각은 말이야. 그 다음에 what you have done, 내가 뭐 주말에 뭐 했는지 알아? How good you are, 내가 얼마나 딴 사람보다 잘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how you solve the problems of the world, etc.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이 세상을 또 고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ad nauseam. ad nauseam은 요거는 이제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ad nauseam이라는 표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볼 필요가 없이, ad nauseam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define을 한번 해볼까요? ad nauseam. 이거는 이제 우리가 라틴어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referring to something that has been done or repeated so often that it has become annoying or tiresome,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클리셰라고 할 때처럼 하도 많이 들어서 실증이 날 정도. ad nauseam, ad nauseam. 발음이 지금 나올지 모르겠네. ad nauseam 소리가 좀 작긴 하지만, 그렇죠? ad nauseam. as nauseam.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단어들을 그때그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ad nauseam 이 말이 나왔으면, ad nauseam을 내가 모르니까 라틴어겠지. 그러면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보고 발음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챗 GPT 같은 데서 또 예문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실증이 날 정도. 자, 여기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The inherent risks of nuclear power have been debated ad nauseam.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ad nauseam이라는 단어를 이제 본문 아까 word power made easy에서 조금 이렇게 파생돼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The inherent risks of nuclear power니까 핵무기의 inherent는 뭐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위험성. 위험성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다. 그죠? ad nauseam, incessantly,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ad nauseam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알려면 그렇게 예문들을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놔 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The inherent risks of nuclear power have been debated ad nauseam. ad nauseam은 부사로.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게 그 원자력이라고도 하고,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무기가 아니더라도, 발전을 하더라도 핵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은 그동안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너무나 이제 실증이 날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something has been debated ad nausea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봤을 때 ad nauseam 나오면 뭔가 이렇게 실증 날 정도로 굉장히 계속 repeatedly, 쉽게 얘기하면 repeatedly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봐주시면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고이스트하고 이고티스트는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 사람은 먼저 이야기하자면 Let me help you.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Let me help you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수업 실현을 할 때 임용시험 보고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를 보는데 2차에서 단어 설명을 꼭 하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타주의 이렇게 얘기해서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an altruist잖아요. altruist. 근데 altruist를 설명할 때 let me help you라는 아이디어를 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n altruist is a person who tries to help somebody 아니면 who tries to help others 아니면 who is willing to help others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who often says let me help you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2차 수업 실현할 때 그 단어 설명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도 지금 힘들지만 1차 통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컷보다 뭐 2, 3점 높으면은 아무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에서 뭔가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 이제 특히 단어를 쉽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보면 You have discovered the secret of true happiness.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이제 알아낸 셈이다. 그게 바로 concerning yourself with the welfare of others. The welfare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여기서는 welfare는 happiness하고 같은 말이죠. 우리가 welfare 이러면 welfare policy 이러면은 복지 정책 이래서 welfare를 복지라고 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welfare는 지금 내가 몸도 그렇고 마음도 평안하고 좋은 상태 그게 welfar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welfare of others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welfare of others인데 concerning yourself with the welfare of others 이렇게 얘기해서 남을 도와서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true happiness라는 거죠. The secret of true happiness.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altruist. altruist고 아까 egoist는 전혀 다르죠. 이기주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근데 altruist도 egoist일 수는 있겠죠. 남을 돕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자기 이익은 아니더라도 자기를 좀 과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고 근데 좀 상충하죠.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기는 하지만 egoist하고 altruist는 전혀 양립할 수 없고 egoist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현실에서는 찾아오기는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never mind your own interest, how's the next fellow getting along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never mind는 뭐 명령법이라기보다는 주어가 생략돼서 you never mind your own interest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거를 챙기지 않는다. never mind your own interest. 그 다음에 how's the next fellow getting along 이 말은 the next fellow라는 게 others죠. 여기서 보면 the welfare of others라는 게 the welfare of others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the next fellow getting along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옆 사람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altruist다. 이런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leave me alone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남이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leave me alone 이 말은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leave me alone.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내성적인 사람, introvert, 꼭 뭐 사람을 꼭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hate of persons나 hate of people 이야기가 나오니까 an introvert는 내성적인 사람, 그렇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인데 요거는 뭐 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5번에 let's do it together 이 말은 아까 4번은 leave me alone 이거는 introvert라면 반대 개념은 let's do it together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 그건 뭐예요? extrovert가 되겠죠. extrovert 그죠? extrovert 그런 이야기고 extrovert 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선생님이 되려 그러면 선생님은 introvert의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extrovert의 측면이 있어야 학생들한테 또 재미있게 자기도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자,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You be great as a teacher, counselor, administrator, insurance agent.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그 필요한 부분이 보통 교사직이나 상담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행정 공무원 그다음에 이 보험 영업하는 사람 우리가 sales agent 에이전트는 주로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sales representative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you can always become interested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sincerely, vitally interested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진심으로 진짜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in other people's problems 다른 사람의 관심 그 문제점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You are the life of the party. 파티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파티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라. life라 그랬잖아요. 물론 the party 이러면 우리가 계약서에서도 both parties agree to the proposal 이렇게 얘기하면 양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도 파티고 아니면은 뭐 미국의 공화당 리퍼블리칸 파티, 파티는 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파티죠. 그러니까 you are the life of the party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를 아주 살릴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만약에 이런 성격의 사람은 파티 분위기가 살아난다. 파티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다. Because 그 이유는 you never worry about the effect of your actions. 응?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You never worry about the effect of your actions. 응? 그러니까 이것도 당신의 행동의 효과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보는 순간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의 메시지로 이해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야 독해가 빨라지고 독해가 빨라져야 일반 영어 문학이 그 문제를 풀 때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never inhibit yourself with doubts about dignity or propriety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소심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뭐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러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지르고 보는 타입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 여러 가지 예의에 맞춰서 했지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 Never inhibit yourself 이 말은 뭐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inhibit은 뭐예요?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never inhibit yourself 이래서 주저하지 않는데 with doubts about dignity dignity는 뭐예요? 여기서는 내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dignity라고 해서 존엄성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propriety는 뭐예요? 예의 바른 거죠. propriety 자, 이것도 발음할 때 주의해야 될 게 propriety 모음은 딱 두 개예요. propriety 따라해보세요. propriety rioty에 강세가 있다. propriety 그러니까 with doubts about dignity or propriety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한테 괜히 무례하게 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며 외향적인 사람들. 응?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제가 왜 지금 설명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자꾸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눈도장을 많이 찍으면 글 속에서 문학작품에서 propriety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오만과 편견. 이런데 보면 The Pride and Prejudice에 보면 propriety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예의범절이나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어떤 글에서든 표현을 보게 되면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습득을 하고 그래야 글을 쓸 때도 나오고 읽을 때도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확하게 단어들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are usually happy. 뭐 보통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좀 행복하게 생활하죠. 그 다음에 generally full of high spirits. 항상 기분이 좋죠. 업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업이 되어 있다. generally full of high spirits. full of high spirits. 따라 볼까요? full of high spirits. full of high spirits. He is full of high spirits. 이러면 걔는 항상 웃는 낯이야. 항상 기분이 좋아. 걔는 항상 기분이 업이야. 업되어 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he is full of high spirits 이 말이고 그 다음에 you love to be with people. 사람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your thought, your interest, your whole personality are tuned outward. 이래서 아까 introvert는 tune이 아니라 turned inward라면 이건 turned outward, extrovert. 자, 그 다음에 neither extreme 그러니까 introvert도 약간 extreme이고 extrovert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약간 ambivert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ambi는 both의 의미니까 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때는 내성적인 느낌, 좀 이렇게 긴장도 하고 그러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외향적인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mbivert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you have both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endencies. tendencies라는 게 결국은 personality를 이야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발달해 있다 그랬죠. tendency라 그래서 꼭 성향 이러고 그 다음에 personality 하면 인성 이러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맥락 속에서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같은 의미로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you have both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endencies. 사람마다 다 내성적인 성향과 외향적 성향이 함께 있는데 at different times and on different occasions. 그렇죠? 차이는 뭐예요? 이제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냐, occasions.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at different times. times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썼고 occasions는 뭘 썼어요? on different occasions. on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컬로케이션을 반드시 잘 알아둬야 나중에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답안을 쓸 때도 그대로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항상 발음해 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고 물론 처음에 빠르게 아이디어를 습득할 때는 눈으로 빨리 읽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발음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책도 앞에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은 재밌게 읽는 책이 아니고 가지고서 자꾸 소리내서 해보고 손으로 써보고 답도 써보고 이러면서 하나의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놀이 삼아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또 조금 그렇게 하기에 제약이 있다 치더라도 혼자 할 때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은 1월부터 2월까지 매주 한 번이니까 사실은 8번밖에 안 되고 한 번만 나면 2시간 반이니까 뭐 8번 해봤자 뭐요 86, 20시간 이렇게 될 텐데 20시간 가지고 이 책을 다 다루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좀 중요한 골자들 그런 걸 다루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ambivert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people are no damn good. 이것도 결국은 뭐야? 아유 사람들 딱 질색이야. 나 사람들 싫어. 사람 많은 거 싫어. people are no damn good.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misanthrope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anthropo는 여기서는 이제 전미사 e가 붙어서 그렇지만 anthropo는 사람이고 miss는 싫어한다는 거죠. hate의 개념이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misanthrope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hate everyone. 사람이라면 다 싫다. 이런 사람들이 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그 misanthrope라는 단어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women are no damn good 이러니까 이건 misogyny. gynny는 또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산트로프는 우리가 아까 anthropology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좀 봤고, 미사지니는 한번 볼까요? 여기 sometime in your dim past. 그러니까 dim past는 뭐예요? in your dim past. 이런 뭐예요? 기억은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하지만 in your dim past. in your dim past. 따라해보세요. in your dim past. sometime in your dim past. sometime in your dim past 하면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과거의 어느 때인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다. You are crossed, scorned, or deeply wounded by a woman. 이래서 여자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은 경우가 있었을 거다. crossed. cross는 누가 나한테 짜증나는 거죠. 나한테 짜증을 냈거나 나를 경멸했거나 조롱을 했거나 아니면 상처를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엄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mother figure 이 말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같은 사람, 그렇죠? 이모, 고모, 뭐 할머니가 mother figure가 될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뭐 일하면서 집에 거의 안 계셨다면. 그 다음에 반대로 father figure 하면 아버지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마 그 영향이 있었을 거다. So now you have a carefully constructed defense against further hurt.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전에 어렸을 때 여자들한테 내가 당했다. 그럼 여자만 보면 여자 싫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You have a carefully constructed defense against further hurt. 이 말은 a carefully constructed. 이 말은 뭐예요? 그게 하나하나 단어를 따져서 치밀하게 구성된, 이렇게 하면 우리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단히 뭔가 더 이상은 내가 상처 안 받겠다라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는 것이 carefully constructed defense가 되는 거죠. carefully constructed defense.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하나하나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단어 아무리 많이 외워봤자 carefully constructed defense against 이렇게 했을 때 치밀하게 이러이러한 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 구성해 놓은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워낙 어렸을 때 여자한테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한테 절대 이제 상처를 안 받겠다고 다짐을 단단히 하고 그러면서 여자라면 딱질색 이런 사람들은 misogynis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misogyny, gyny까지가 ny가 되면 여성을 혐오하는 거. 보통 뭐 여성을 혐오하는 여혐 이렇게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여성 혐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미사지니는 그래서 미사지니스트 이 말이고. 그 다음에 9번 한번 여기 표제어를 읽어볼까요? 뭐라 했어? Marriage is an institution and who wants to live in an institution? 결혼이라는 게 이 뭔가 틀에 맞춘 제도다. 근데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지 틀에 맞춰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말은 뭐예요?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미사거미스트. 따라보세요. 미사거미스트. 미사거미스트. 미스는 싫어한다는 거고 미소 다 마찬가지고 거미는 이제 그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사거미스트 이 말이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at the flesh is heir to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to be or not to be 사실은 이 수모를 겪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과감하게 내 목숨을 버릴 것이냐 이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that the flesh is heir to 이 말은 the flesh is heir to desire 이 말은 우리 육신, 우리 몸은 욕망의 노예다 이 말이죠. heir to는 거기에 상속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는 존재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햄릿에 나오는 건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요거는 중간에 이제 to be or not to be의 중간의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to die to sleep 죽는다는 것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
그 이상도 아니다. 단지 잠이, 그러니까 이제 햄릿이 자기가 목숨을 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죽는다는 건 그냥 자는 것에 불과하다. 잠에 빠지는 거다. 그 다음에 by a sleep, 그리고 잠이라고 할 때는 to say we end, 이제는 우리가 이걸 끝낸다는 거죠. we end the 여기 번호가 잘못 들어갔었는데 we end the heartache. 우리가 뭔가 실연을 하거나 그러면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햄릿이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자는 거야. 자는 거밖에 안 돼. 잠에 빠져든다는 거는 내 이 고통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거야. 중단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the thousand natural shocks, 그 다음에 한 1000가지 정도 되는 자연적으로 그 받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충격, 그걸 중단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shocks가 that flesh is heir to, to의 목적어가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shocks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육신이 있는 한, flesh라는 거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은 나는 반드시 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햄릿에 있는 대사를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작가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서 막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러면은 그걸 뭐 구글에 검색해 보면 요새는 구글하고 제미나이가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제미나이 설명이 먼저 나오고 또 다른 구글의 여러 그 기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이세릭. 이세릭은 누구예요? 금욕주의자죠. 이세릭. 그래서 금욕주의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한번 보시면 self-denial,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austerity는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아주 금욕적인 실천하는 거죠. 최소한의 생계만으로 유지해가는 삶, austerity. 그 다음에 lonely contemplation, 이 말은 뭐예요? 혼자 자기가 우리가 면벽 참선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스님들이 면벽 참선을 하거나 명상, 요가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lonely contemplation, 이 말은 자기 성찰을 혼자서 자기만의 자기 성찰을 고독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 life. The good life는 뭐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그 숭고하게 살아가는 거. The good life.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 The good life.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짜 인간답게 살아나가는 특징은 요소는 그런 거다. So you claim so.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 simplest food and the least amount of it that will keep body and soul together.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food라는 건 마음의 양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그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간단한 여기서는 푸드는 먹는 음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소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쓴 음식, the simplest food and the least amount of the simplest food가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ombined with abstinence from fleshly, earthly pleasures. combined with라는 건 뭐야? and의 개념이죠. 거기다 더해서 in addition. 거기다 더해서 abstinence from fleshly, earthly pleasures 하면 fleshly는 육체적인 욕망이 되어야 되죠. 육체적인 쾌락, 그 다음에 속물적인 쾌락, 물질적 쾌락, earthly. 그걸 또 항상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will eventually lead to spiritual perfection.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지고지선한 그 어떤 그 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인격이 완성되는 단계고 그게 that is your philosophy.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aesthetic, 금욕주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뭐 우리가 2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쉴 텐데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시 조금 넘는데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하고 좀 한 번을 쉬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개념들 알았는데 그럼 단어들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좀 봐야 되죠. 그게 using the words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You have been introduced to 10 valuable words. 지금 이제 독자 여러분은 10개의 단어를 이제 익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in each case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as you have noticed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you have first considered the ideas that these words represent. 단어를 먼저 egoist는 뭐다 설명하지 않고 먼저 아이디어를 설명했죠. me first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에고티스트는 뭐였어요? 기억나요? The height of conceit. The height of conceit. Women are no damn good. 이거는 뭐였어요? misogynist. misogynist.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먼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부담이 덜하죠. misogynist 딱 나오면 처음 보는 단어인데 그걸 외워야 되니까 막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잘못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합격 수기해 보니까 초반에 단어를 5시간, 6시간 하니까 그게 밑바탕이 돼서 나는 편해졌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죠. 또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단어 외우라고 또 강조하는 선생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체로 공부를 해보면 그 단어를 따로 그렇게 외우는 것이 내 영어 실력을 과연 키워줬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는 부정적인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합격한 사람을 봅시다. 자기가 단어를 많이 외워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단어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학교 가면은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 잘하면 무조건 단어 외워야 돼. 이럴 거 아니냐면. 그럼 학생들한테 그걸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안 느니까 수능 문제를 보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수능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 번에 외우고 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듯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각인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내일 단어를 1000개를 외우는 시험을 본다 그러면 무조건 개수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금년 11월 달에 임용 시험에서 전공 영어 그중에서도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서 가능하면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 단어를 지금 그때까지 익히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각인되는 것이 그 시험 무렵쯤이 되면 제일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외우지 말고 즐기라는 거죠. 제 단어 수업의 모토는 즐기고 그 다음에 스며들듯이 각인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했다. Now say the words.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를 한번 실제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each word is respelled phonetically. respelled phonetically.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 스펠링을 발음하기 쉬운 쪽으로 다시 표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so that you will be sure to pronounce it correctly.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발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say each word aloud, say aloud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is is the first important step to complete mastery.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을 명료하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나하나의 단어를 잘 발음하는 게 그 단어를 완전히 숙달하는데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This is the first important step to complete mastery. mastery.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as you hear a word in your own voice. 그러니까 딴 사람이 발음한 걸 녹음된 걸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음해보고 내 목소리로 그 내가 발음한 것을 듣는
듣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응? 그다음에 are you quite clear about it? 그래서 의미가 명확하게 아까 우리가 10개 단어를 봤는데 다 떠오르나요? 그렇지 않으면 reinforce your learning. reinforce your learning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reinforce라는 건 뭐예요?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더 뚜렷하게 기억에 남도록 한다. reinforce, 강화하다라는 말 하지 말고 맥락에 따라서 우리말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뚜렷하게 만들 수 있는데 b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이러면 뒤에서부터 끌고 나와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하면 그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데 방법은 by 동명사는 방법은 그 다음에 수동태는 앞에를 명사화 He was killed by one of his coworkers 그러면 그 사람을 살해한 범인은 이런 명사화가 되잖아요. 죽였다라는 그 행동을 명사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주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처럼 다시 이제 rereading the explanatory paragraph or paragraphs 이래서 이제 아까 10개가 있었잖아요. 패러그래프이. 그죠? 이고이스트는 뭐고 이고티스트는 뭐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그걸 가물가물한 부분만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발음해 볼까요? 여기서 보면 아까 egoist, 그렇죠? 강세가 2개 있어도 앞에 강세. 그 다음에 ego, o에 이거는 이제 위에 탑바가 있을 때 o 발음이고, 그 다음에 egotist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altruist, 그 다음에 introvert, extrovert, ambivert, 뭐 이거는 다 슈하니까. 그 다음에 misanthrope, misogynist, 항상 액센트를 정확하게 misogynist, misogynist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혼 싫어하는 사람, misogynist,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도 ascetic,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can you work with the words 이 말은 이렇게 단어들 보면 이렇게 짝짓기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한 1분, 1분 정도, 뭐 1분이나 아니면 4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아까 총 10개였죠. 지금 우리가 10개 단어들 봤는데 이렇게 줄을 한번 같은 의미로 나온 것을 한번 줄을 맞춰보세요. 자, 인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직강에서 특히나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가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인강에 계신 분들도 혼자라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이렇게 뭐 똑같이 이렇게 그 강의 영상은 틀어놓은 상태에서 요 10개를 여기 이제 맞춰보시고 요 개념은 이미 앞에 나왔던 걸 표현을 좀 패러프레이징을 또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개념을 설명하면서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egoist 이렇게 얘기했고 A는 turns thoughts inward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A는 introvert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introvert. 내가 이거 줄을 그을 수가 있나 모르겠네. introvert. 요거는 제가 작동법을 아직은 정확하게 익히지는 못해서 그래서 introvert, 여기 introvert고 그 다음에 hates marriage는 아까 뭐였어요? misogynist. misogynist 어디 있죠? 이 내용을 보고 고르는 게 더 빠르겠네요. misogynist 9번이고 talks about accomplishments. 이건 누구였어요? 내가 이거 잘했잖아 뭐 이런 거. egotist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hates people은 misanthrope.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도 misanthrope고 그 다음에 does not pursue pleasures of the flesh는 이거는 금욕적인 거니까 ascetic, 아까 ascetic이었죠. 그 다음에 is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others는 altruist가 돼야 되겠죠. 이타주의,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believes in self-advancement 이렇게 얘기해서 self-advancement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이익이죠. 그러니까 아까 me first죠. self-advancement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 잘 나가면 돼. self-advancement 이렇게.
그러니까 self benefit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egoist고 talks about accomplishment는 egotist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urns both inward and outward, 그러니까 아까 ambivert가 될 거고, hates women은 misogyny, turns outward는 extrove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짝짓기를 해보고 그러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렇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아, 이런 의미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 밑에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 you understand the words? 이래서 아까는 walk with the words 이래서 이제 놀이처럼 한번 짝짓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now that you are becoming more and more involved in these 10 words,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개 단어를 가지고서 그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find out if they can make an immediate appeal to your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해서 이 10개 단어가 여러분들이 뭔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make an immediate appeal, 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라. Here are 10 questions. 그래서 10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can you indicate quickly and without reference to any previous definitions. 앞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지 않고 whether the correct answer to each of these questions is yes or no. 이래서 yes or no question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yes and no예요. Is an egoist selfish? yes겠죠. Is modest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gotist? no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modesty가 아니라 자기가 잘난 것이니까 arrogance나 이런 의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is an altruist selfish? no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타주의자는 이기적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does an introvert pay much attention to himself? yes가 돼야 되죠. 왜냐면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가 막 상처받고 막 아니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does an extrovert prefer solitude to companionship? no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prefer A to B. 그래서 does an extrovert prefer solitude to companionship? 이런 식으로. 그래서 an extrovert 이걸 yes에 맞도록 하려 그러면 an extrovert prefers companionship to solitu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순서를 바꿔서 뭐 의문문이 아니라 평소문으로. 응? 그 다음에 are most normal people ambiverts? 이거는 yes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으니까 ambivert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oes a misanthrope like people? 이것도 no. 그 다음에 does a misogynist enjoy the company of women? no. 그렇죠? enjoy the company of women은 like women 이 말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does an ascetic lead a life of luxury? no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oes a misogynist try to avoid marriage? yes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어려우면 하기가 싫단 말이야. 근데 문제들이 쉬우니까 내가 맞출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고 정의가 어떻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책의 장점이에요. 이런 엑서사이즈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요것만 해보고, 그 다음에 can you recall the words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겠죠. 조금 더 객관식보다는 약간의 주관식인데, 이제 힌트는 철자 첫 번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can you recall each word now without further reference to previous material? 앞에 내용 안 보고도 기억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스펠링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who lives a lonely, austere life? 이 말은 aesthetic이 돼야 되죠. AES로 가기도 하고 예전엔 A를 빼고 ES만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AES, THE, TIC 그렇죠? 나도 어떨 땐 헷갈리기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whose interests are turned outward는 an extrovert
철자 쓰시면 되고, who is supremely selfish는 egoist. who hates people은 misanthrope. 그렇죠? misanthrope. 그 다음에 whose interests are turned both inward and outward는 ambivert. 관사들은 다 빼고 그냥 그 단어만 쓰는 거니까. who is incredibly conceited. 에고티스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막 잘난 척하는 자뻑에 빠진 사람, 이런 거. 그 다음에 who is more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others than in his own. on altruist인데 여기서는 그냥 altruist만 쓰면 되겠죠. 철자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 그건 이타주의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who has women. misogynist. who라 그랬어요. misogynist. 그 다음에 whose interests are turned inward. introvert. who hates marriage. misogamist.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개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세션 1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세션 1이 끝나면 이 단어를 처음에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 오늘 알면은 재밌구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내일까지는 남아 있어도 모레 되면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서 요걸 또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션 2에서 나와요. 세션 2에서는 origins and related words 이렇게 얘기해서 어원을 이야기하고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들, 관계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는데 특히나 세션 1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가지고 하니까 더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자,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세션 1의 내용을 받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책의 장점,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phonetic respelling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같이 살펴봤으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우리가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세션 2하고 3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 10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건가,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